지금 이 수첩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겉도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수첩의 형식을 잘 보라. 이 수첩은 대화체다. 누군가가 대화하며 적은 거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왜 후계자는 물음표. 네네. 그다음에 북한은 뭘 주지? 물음표. 노상원이 혼자서 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북한의 어떤 적절한 대가 제공, 모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기 후계자는 차기 정부 모델, 권력 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 뭐 이렇게 해서 군인답게 쓰는데 이거는 대화하다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럼 후계자는 어떡하지? 야 그럼 북한은 뭘 주냐? 그 대화 상대가 유력자고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그 대화 상대 보고한 문선 따로 있는 거예요. 뭐 도표를 그려놓고 여기가 현리고요, 그렇죠. 여기가 양구군청이고요, 이쪽에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울릉도는 이쪽으로 빼고 A, B는 이렇게 하다 보면 듣고 있다가 그 얘기 되네. 그러면 누구 시키지? 중국 용역 깡패? 북한? 이러니까 어설프게 굉장히 쓰여져 있는데 이건 대화체입니다. 저는 100% 확실한데 그 대화 상대가 누구냐. 그러면은 저 작년 9월에서 네. 12월 사이에 22번 노상원이 김용현 장관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그중에서 계엄 얘기한 건 서너 번밖에 안 됩니다. 당연하지. 나머지 얘기는 수거 얘기, 증거인멸 얘기, 그다음에 어떤 중국 북한 얘기. 당연하지. 그건 계엄 이후 얘기고. 속 계획을 다 하려면 계엄은 어느 정도 국회가 봉쇄해야 돼. 그러니까 국회 봉쇄 2, 3주는 돼야 될 겁니다. 2, 3주 나오잖아. 그러면 2, 3주 동안에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봉쇄해? 7군데를 봉쇄합시다. 봉쇄를 잘하려면 복장은 어떻게 하고 도시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서없이 적혀 있어요. 이건 대화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 상대하고 토론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중에 일부 A급, B급, C급 그 체포 명단 분류한 거 보면 명단이 굉장히 어설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교조 민주노총도 넣어야 되겠지. 정교조 민주노총. A급, B급 레벨에 대한 기준선이 모호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망상이지. 이게 무슨 수첩이 그냥 끄적거린 거지. 이걸 어떻게 증거 자료로 쓰겠어 그러는데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형식을 보는 거야. 내용보다만. 그러다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도 있어. 그런데 나온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수첩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체포조 명단도 김용현이 불러줬다 그러거든요. 과정이 이렇게 어설펐던. 불러줬기 때문에 이런 ABC 같은 터프한 분류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지 않고 사전에 연구가 돼 있는 걸 보고한 문서나 이런 거는 모호하게 돼 있을 거예요. A급 정치, B급 시민사회 노동, C급 언론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그렇죠. 그걸 갖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수첩에 기재된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원문선 따로 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대화 상대로부터 참고할 만한 얘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군인들 회의 때 메모하는 습관 우리 잘 알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다 서술식으로 못 받아 적거든. 근데 어설프다. 이렇게 되면 대화체입니다. 근데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상대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전 그렇게 봅니다. 김용현 장관의 성격을 잘합니다. 굉장히 인기응변에 뛰어나고 디테일을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질문이 첫 번째가 이제 22번 들어가는데 대한 이상한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해명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된 직후에 그 합참 지통실의 결심지원실에서 벌어진 장면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김용현이 있어요. 근데 몇 명 국회에 들어갔어? 500명입니다. 1000명은 들어갔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군대 용어로 조인트를 깐 거예요. 김용현이 아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보실을 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하셔야지 여기 오래 계시면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야 똑바로 하라 그랬더니 이러고 이제 집무실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용현 행동이 있어. 그런데 군사보좌관이 그걸 무심코 들은 거예요.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투가 항상 만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냐. 저쪽엔 뭘 주냐. 그 평소 만나는 그 대화체로 전화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김용현이 노상원에 대해 완전히 의존하고 종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원은 즉답을 해주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울릉도로 뺍니다. 이건 흔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수사해보라고 하십시오. 북한이 한 거고 중국 깡패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
정리하면서 이걸 쓰는 걸 보고 이제 실패하고 나선 이제는 어떡하냐.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맥락. 그렇게 보면 이 수첩의 가치는 네, 네. 어설프다는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첩의 저자는 노상원뿐만 아니라 공저자가 있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네, 네. 예. 이 정확한 어딩은 이겁니다.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야?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리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의지하는 거죠. 예. 그런 관계네요. 예, 그리고 노상원과 김용현은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노상원은 부활을 꿈꿔왔던 외로운 늑대입니다. 동기생도 노상원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41기 다 물어봐도 모른대. 본 적이 없대. 그래요? 예, 완전히 고립된 늑대예요. 그러면서 김용현하고 이렇게 한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몇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리고 둘이 운명적 만남이라고 할 만한 데는 여러 가지 인간적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용현이 결심을 하려고 대통령을 보자 하는데 노상원이 항상 뒤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렇게 보면은 김용현은 아무리 꼼꼼해도 연 못해서 환장하는 또라이는 아닙니다. 김용현이. 네, 네. 그리고 뒷수습하는 잔머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엄청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캐파의 압박이 일단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 네. 노상원한테 상당 부분 아웃소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의존해 노상원. 그래서 김용현은 그날 밤에 녹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노상원을 마지막 믿고서 네. 매달리는 거죠. 중과부적이었다. 그거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멘트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리할 때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과부적인 건 맞지만 원래 목표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니들 수고 많았다. 이거는 일반적인 리더의 그 행태거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